그리고 이런 부자들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보통 젊은 애들은 이미 집안끼리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들 뻔히 아는 학교 들어가는 코스에 들어가면서 그 루트에 그 학교 코스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정경 유착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이게 돼요. 즉 이방인은 절대 대단한 집안의 뭐 출신의 그런 학생이 아니고서는 이들에게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다른 유니버시티 필리핀 같은 대학에서 일하는 학교 다니는 애들은 지금 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남녀 평등 차별 뭐 생활비에 향상되지 않는 어쩌네 이런 걸로 이제 주제를 걸고 이제 데모를 할 때 이 잘 나가는 집안 자식들은 뭐 라살 같은 대학교에서 다니면서 자기네끼리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주차장 부족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끔 이제 마닐라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집안 근처의 애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 뭣도 모르고 이들을 우습게 보면 혼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뭐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집안은 이미 자기 집안일은 다른 형제들이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 싫다고 그냥 사무실 다니는 애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얘들을 보니까 걔가 그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받는 급여는 자기 커피값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취직하기도 이력서를 보내오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제가 이제 보면은 웃기는 게 나이가 25살도 안 된 애가 이력서가 종이가 20장이에요. 무슨 이력이 대단한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가지고 면접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여기 마닐라에 차량이 몇 대나 될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그 당시에 걔가 하던 얘기가 자기 생각에는 마닐라 차량이 900만 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놀랬죠. 아니 왜 900만 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생각엔 마닐라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해서 한 사람당 한 대랍니다. 완전 돌대가리 새끼죠. 돌대가리. 전혀 머리 굴릴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자기 운전기사는 하루 종일 차에서 자고 기다린답니다.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태우고 온 운전기사는 아래 주차장에서 차 세우고 대기 하루 종일 잠자고 있고 자기는 여기서 일하면서 그냥 볼 일도 없이 그냥 일을 하다가 그냥 월급 받으면 그냥 커피 한 잔 사 먹고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난 여직원들과 사랑에 빠지는 외국인들이 가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집안 좋은 여자인지도 모르고 만났다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인생 역전한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드물지만 제가 볼 때는 필리핀에서는 남자 나이 30 넘어가가지고 진짜 웬간한 능력을 가진 대단한 능력자 아니고서는 필리핀에서 팔자를 피려고 하면은 가장 빠른 방법은 진짜 그런 사무실에서 정말 가족 배경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팔자 역전하는 게 아마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젊은 필리핀의 부자 집안의 이제 부유층 애들에 보면은 얘네들도 노는 것 자체가 돈 쓰는 거 팍팍 씁니다. 개념 없습니다. 뭐 15년 전에도 가장 잘 나간 나이트 앞에 가면 여자애 남자애들이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타고 오는 애들도 많이 봤고요. 지네들끼리도 끼리끼리 묶여가지고 끼리끼리 네트워킹하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챙겨주고 그렇게 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부유층 남자들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문을 닫거나 아니면 뭐 많이 달라졌거나 하겠지만 예전에 그들은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최상급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 업소에 다녔습니다. 뭐 지금 하는 이야기는 거의 15년 전 이야기라 이 사람들의 씀씀이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필리핀은 뭐 10년이 지나도 사실 변화가 되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당시에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클럽이라고 하면은 클래스메이트, 페가수스, 에어포스 원이라는 곳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기 멀리에 있는 별장 가서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원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려면 그런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길 가게 되면은
다른 손님은 일절 받지도 않는 자신만의 전용 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 거기 가가지고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잘 알고 지내는 아가씨들 한 2-3명 정도를 앉혀놓고 걔들 보고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시키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그냥 TV 보고 싫어하고 내비둬요. 애들 일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자기 친구들 이렇게 모이면은 포커 치고 사업 얘기하고 마작하고 그리고 같이 언제 비서시켜가지고 경마 스포츠 배팅 같은 걸 합니다. 실제 거기 옆에서 일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서 그거 보고 느꼈던 거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비서시켜가지고 배팅하는 경마 같은 경우에는 한 판에 최소 50만 페소씩 여러 번 배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사업 얘기하다가 가끔가다 이제 아가씨들 보고는 다음 주에 자기가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별장에 갈 건데 같이 올래? 라고 묻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같이 별장을 가게 되면은 기본 팁을 그 당시에도 한 3-4-5만 페소씩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거길 같이 가가지고 뭐 성관계를 가지하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라 그냥 나 심심하니까 너희들이 그냥 따라와서 수영복이나 입고 수영이나 하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라는 그런 얘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런 뭐 클래스메이트, 페가수스 뭐 이런 데 업소를 가게 되면은 8시 이후에 가게 되면 보통 이쁜 여자애들은 거의 매니저들이 다 짱박아두고 있습니다. 즉 이게 뭔 말이냐, 이 고급 이런 부유층 손님들에게 이미 예약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런 클럽에 가도 단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눈이 뿅 갈 정도로 이쁜 여자들은 구경 못합니다. 다 숨어 있으니까요. 어차피 그 손님들은 이 아가씨들 출근 일하는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선점을 해버리고 지불을 해버리거든요. 즉 이 사람들이 그날 빵꾸를 내고 안 나와도 이 아가씨는 페이가 다 되고 업소는 비용을 다 지불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손님이 이제 오게 되면 같이 손님 방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아무 원 없이 비싼 거 시켜 먹고 혼자 놀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부자 사람들이 터치도 안 하는데요. 근데 굳이 이런 아가씨들이 뭐 특급 사업하는 외국인도 아닌 일반 외국인 관광객들 와가지고 터치하려고 그러고 2차 나가자고 하는 거 즐기려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여자에게는 신고식이 있다고 합니다. 뭔 말인가 하면 매니저가 자기 단골 고객에게 처음 오는 애를 넣어줘요, 방에다가. 그리고 하는 얘기가, 손님들, sir, 이 아가씨는 좀 처음 온 아가씨인데 한번 그냥 구경시켜드리려고 보내드립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어우 그래? 오늘 처음 왔어? 그러면 새로운 애가 왔으니까 한번 돈맛을 봐야지 하고 돈맛 신고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즉 뭔 말이냐, 첫 출근이니까 good luck for your business and your job 이러면서 1,000페소짜리 돈 뭉치를 갖다가 그냥 막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애들이 보통 첫 온 애가 그런 방에 들어가지고 인사 한번 드리면은 얼떨결에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5만 페소, 10만 페소씩 그냥 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죠. 그렇게 돈을 버는데 그것도 뭐 손님과 2차 나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손님은 그냥 새로 왔으니까 축하해, 축복한다 하고 돈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 뭐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이제 자기가 처음 만난 아가씨가 있게 되면은 우리 처음 봤는데 근데 반갑다, 좀 마음에 들면은 그냥 기분으로 집에 갈 때 뭐라도 사 먹으라고 한 10,000페소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팁을요. 그냥 술 시중만 든 애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전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아가씨가 저한테 한 날 얘기를 해줬어요. 또 어떤 날에 만난 손님이 처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유니레버 회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회장이 자기는 오늘 너 처음 보는데 너 되게 다소곳하니 얘기도 잘 또박또박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좋았다고 그냥 밥값으로 15,000페소 줬다고 합니다. 반갑다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이제 시골에서 유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냥 딱 보고 그냥 마음에 들면은 다른 거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돈을 그냥 10,000페소, 15,000페소씩 그냥 팍팍 선물을 줘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박 항목은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손님이 자기 단골 매니저에게 지난 1년간 자기 챙겨주느라 이제 고생 많았다면서 최근에 뽑은 신차 한 대를 그냥 키를 따끈따끈한 차에 키를 갖다 준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재벌 2세 같은 남자 한 30대 정도 된 남자는 그날 자기 운전기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동차에서 이제 가방을 갖다가 한 20개 저기 선물백 20개 정도를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아내들한테는 전부 이제 명품 가방 하나씩을 투척을 하고, 자기가 좀 친하게 지내는 그 중에 좀 괜찮은 아가씨 몇 명에게는 진품 롤렉스 시계를 하나씩 선물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필리핀 부자들의 특색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외국인들 보면은 뭐 사람으로 보이겠나요? 필리핀의 빈부는 이렇게 격차가 심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게 살고 유지가 될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이 나라의 시스템이죠. 뭐 그건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나라의 이방인이라고들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로 저는 이 나라의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오늘 어떻게 제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의 부자에 대한 단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필리핀의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그 필리핀에서의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게 바로 필리핀의 화교라는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화교를 알지 못하고선 여기서는 사업을 못하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아마 다음번에는 필리핀의 화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